여러분, 때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한 정당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위기처럼요. 오늘 이 사태의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태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으면서 시작해보죠. 이건 전략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자해에 가깝습니다. 와, 말이 좀 세죠?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치적 자해의 서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했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까요? 모든 비극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원본 자료를 보면요, 이 사태의 시작은 결국 정치적 야망하고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과신이 부른 그야말로 연쇄적인 판단 착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 자료에서는 이 사태를 딱 이렇게 비유해요. 처음엔 그냥 작은 눈덩이였던 거죠. 조용히 내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걸 당 지도부가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런 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발표와 유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이 불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바로 당무감사위원회의 초기 발표, 그리고 정보 유출,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원본 자료는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아직 불확실한 정황일 뿐인데 이걸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발표해버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 관련자 가족의 실명을 SNS에 그대로 노출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실수가 뭐였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바로 이 정황과 사실의 차이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전체 댓글의 87.6%가 가족명이 IP 두 곳에서 나왔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수사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저 정황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는 거죠. 원본 자료는 바로 이 지점, 즉 법적 판단도 아닌 단순한 정황 해석을 이게 팩트입니다 하고 발표해버린 게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을 넘은 법적 대응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 사안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니게 된 거죠. 명백하게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고소인으로 해서 형사고소장을 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 더 이상 당 차원에서 중재할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은 이제 완전히 법원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대응 수위도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심지어 당 업무방해까지 정말 심각한 형사 혐의들이 줄줄이 추가되면서 이 사안의 판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들였습니다. 네 번째, 지도부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니까 지도부가 그야말로 최악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원본 자료가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지적하는 바로 그 결정이요. 그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냐? 바로 도구의 오용이었습니다. 원래 윤리위원회라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나 중재를 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는 무기처럼 쓰려고 한 겁니다. 원본 자료는 이게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됐던 실패한 방식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원본 자료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윤리위는 칼이 아닙니다. 칼처럼 휘두르면 결국 자기 손을 베게 됩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윤리위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게 정당한 조사라는 느낌보다는 이거 정치적으로 찍어내려는 거구나. 즉 정치적 숙청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 자료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당내 분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연쇄적인 실수를 거듭한 끝에 당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어느 쪽으로 가도 지는 시나리오만 남게 된 걸까요?
이제 당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원본 자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보면 이건 명백한 루즈루즈, 즉 양쪽 다 지는 상황이에요. 만약 윤리위가 한동훈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 그럼 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들어가겠죠. 법적 다툼은 더 길어지고 당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반대로 한동훈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 그럼 지도부는 무리한 조서를 벌여서 정치적 공격을 했다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요점은 이겁니다. 이제는 당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든 그 위에 법적인 다툼이 서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최종 판단의 주체가 당이 아니라 법원이 되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결국 불확실성과 정치적인 데미지만 계속 길게 끌고 갈 거라는 신호입니다. 결국 원본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정치적인 칼은 결국 누구를 겨누는가? 정치적 도구가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때 그 예리한 칼날은 과연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에서 그 칼을 맞게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